선배입니다. 네? 단장님, 봉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촌날씨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김태남 회장님 출판 기념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많이 참석해 주시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처음으로 재미있고 김태남 회장께서 청년 창업자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한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행을 맡은 강창래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저자가 제1편 자서전인 제주소년 꿈은 투망하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제2편에서는 경영 에세이집 내가 꿈꾸고 설계하는 세상으로 미래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저자가 직접 여러분들과 대면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의 이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자신이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콘서트 주인공인 저자도 제주도 한림읍 원령리 출신으로 판포초등학교, 한림중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동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천마회장, 제1호 명예회장, 사단법인 세계문화유산 보존상계기사장,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원,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회원, 제주특별자치도발전 프로그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적 환경이 있듯이 저자도 전제국 미국인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난 세대, 즉 1960년대 전후에 거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말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자는 한림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18살에 육지부에 있는 대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실습생 과정을 거치고 정규 사원으로 근무하다 포스코 건설로 이직한 이후에 30대 초반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이루며 자수성가하여 나이 48세가 되던 해에 우연 제주로 귀향하였습니다. 제주 지역 토종기업인 천마물산을 인수하고 2년 후에 제주 도민주로 탄생한 제1호 언론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천마종합건설을 설립하는 등 사업가로서의 담대한 표를 가슴에 새기면서 현재까지 CEO로서 자신이 꿈꾸고 설계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주인공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저같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저를 보면 성공했고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들었던 과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나는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린 순간도 많아서 실패했을 때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려한
생각거리는 버릇도 제 인생에 공짜로 얻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놀고 절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의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자서전 1권 제주 소년꿈을 투망하다와 자서전 2권 내가 꿈꾸고 설계하는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자서전과 경영 에세이집 중심으로 저자가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제가 태어난 한림읍 월령리라는 마을입니다. 그 집에 와서는 보니까 그 2층 집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 25년 전에 제가 집 지었을 때는 저희 집 한 채만 있었습니다. 저 집을 짓게 된 계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가난에서 많이 벗어나고 싶은 저의 어린 마음이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해 드려야 되겠다. 물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이 어린 마음이 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한이 맺혔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집을 지어드려서 이제 마을 사람들 하여금 또 업신적인 부분도 없다는 옛날에 있었는데 좀 그거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전경이고 다음 이제 식개떡과 만년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식개떡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알고 일본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요즘은 올레길이 생겨서 올레길 하는데 올레길 앞에는 정랑이 있었어요. 정랑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동생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 데가 없어요. 정랑에서 매달리고 그러는데 동네 제사는 애들이 제일 먼저 잘합니다.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떡을 이제 오늘 제사하면 저녁에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집에는 떡을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정랑에 매달리고 놀다 보니까 내가 놓쳐서 산방 알지 이제 마루에 갖다 놨는데 내가 못 보이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가봤어요. 없더라고요. 없고 맨날 초에는 어머니들이 밭에를 새벽 5시간 나왔어요. 그 저녁 8시부터 또 어머니 그 얼굴 볼 시간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가지고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8시쯤에 어머니 왜 옆집에 누구 삼촌네 집이 제사인데 우리 집은 떡 안 주고 옆집은 준다고 어머니는 안 주냐니까 아무 말 나고 꿀밤만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우리 형님도 이제 소화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미장에서 설교도 와더라고요.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형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말씀 중에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해서 이 집을 줬으면 줬을 건데 그것을 안 줬기 때문에 못 받은 거다. 그리고 심지어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월령리에 그 마을에 보면 이석기가 있고 이장이 있어요. 이장. 근데 이장을 출마를 하니까 너무 못 산다고 못 사는 사람이 이장하면 이제 마을에 배국 같은 거 나오면 훔쳐먹는다고 이장 그 자격을 박탈시켰대요. 그래서 그때 형님이 그한테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형님이 말씀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그렇게 흘렀고 그래서 이제 식개떡 얘기는 그런 얘기고 옆에 만년필이 있습니다. 만년필.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우연히 내 친구가 판포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중학교는 신천중학교 갔고 고등학교는 할머니가 저기 갔고 우연히 또 같이 왔어요. 양왕기는 치는데 공부도 저보다 잘했어요. 현재 서울에서 이제 교직에 있다가 이제 장학사로 있어요. 근데 촌에 우리 어릴 때는 체육 시간이 되면 당번이 있어요. 당번. 근데 4학년이 됐는데 내가 그날 또 재수없이 당번에 걸린 거예요. 당번에 걸렸는데 이 친구가 자기네 누나가 사다 줬던 만년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번 선사는 내밖에 없는데. 이제 당번이 되니까 선생님도 내가 그러다가
공부도 못하고 뭐 집안도 보니까 가난하고 옛날에 어릴 때 선생님들도 닭 한 마리 잡아다 주면 잘 봐주고 뭐 계란 좀 싸다 갖다 주면 봐가지고 그랬어요. 요즘 안 그러는데 아니 이제 교무실 오래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빨리 내놔라 이거. 어디 뭐 내가 훔쳐갔어야 뭐 내놓을 수 있는데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근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 근데 그러고도 막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뭐 도둑 아니 도둑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좀 전북대 아니면 나와가지고 이제 교직에 생선하는데 우연히 또 서울에서 만나게 됐어요. 좀 스승님하고 또 우리 친구랑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40년이 지나도 내가 한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 좀 와봐라. 나도 술 한잔 했으니까 바에 앉아서 너 초등학교 4학년 때 잊어버리면 많이 했는데 안 가져갔다. 어? 얘가 깜짝 놀랐더라고. 그래서 너 잊어버렸다고 자기가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다. 자기는 그런 거 기억도 안 난다. 나는 기억이 났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절대 편견을 하면 안 된다. 친구도 없다 해서 편견이 아니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상하의 어떤 그 회사 생활에 이게 질서도 요즘은 평등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직원을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지 회사 들어가야지 평등한 관계에서 안 하면 수직 관계면 요즘에는 진짜 그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못 살아도 친구 간에든 편견을 하지 말자. 그런 뜻이고 다음. 그래서 제가 집을 하도 못 살다 보니까 이 집을 이제 짓게 됐어요. 근데 이게 25년 전에 2억 주고 졌어요. 땅값 빼고. 그때 굉장히 좋게 졌어요. 정말 내가 한림호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집을 짓는데 우리 이모들이 왜 그 돈 이거 2억 주고 졌는데 2억을 제주시에 땅 사놓으면 돈도 많이 벌 건데 왜 그 촌에 가서 집을 지려 하느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이모들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어요. 형제들도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끼리 모입니다. 못 사는 집 우리는 못 사는 집에. 근데 이모한테 뭐 우리 집 실정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좀 자존심이 또 아무리 이모지만은 상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좀 잘 산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모는 상관하지 말아라. 나는 젊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80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우리 기다려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 8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는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 번만 좀 잤으면 좋겠다. 호텔에 가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길을 요 집으로 해서 많이 살려드렸어요. 그런 방면에 집을 다 짓고 이제 중공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게 이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저 어머니 아버지를 효도준다고 하는데 옛날에 안거리 밖거리가 있었어요. 그 안거리 지었는데 밖거리는 안 부셨어. 초가집인데 나중에 나는 얘기 못 들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을 막 좋아하는데 어떤 신앙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한테 구황풀을 안 하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구황풀 안 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황풀을 했어요. 그때도 300만 원 주고 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 입주해가지고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효도라는 게 좋은 집 지어주고 뭐 용돈 많이 줘서 그 효도가 절대 아니다. 그 효도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분들도 부모님 보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직 다 안 계세요.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부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부러워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들은 더욱더 있을 때 효도를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번 이제 반지 같은 거 하나 있죠. 실제 그 반지는 아닌데 이제 우리 저
부지사님도 한림 공고 나와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볼 자격을 주어줍니다. 어느 날 2학년 이제 됐어요. 2학년 됐는데 자격증 시험 보려는데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 이름이 이제 3,500문제집인데 그 기능사 3,500문제집입니다. 근데 그 1,500원이에요. 1,500원인데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가지고 누나가 옆에 있다가 마치 우리 누나는 내보다 3살 많은 해녀입니다. 해녀. 옛날에는 제주도보다도 육지에 나가가지고 해녀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나도 철이 없었는데 누나가 그 해녀는 좀 벌이가 안 된 것 같아. 와서 누나가 무작정 한림에 같이 가자 하다가 손을 잡고 한림에 가가지고 누나가 이 반지를 한 2g 정도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간 언니가 뭐 해줘서 끼고 있었던 반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를 팔고 새로 1,500원대 사주고 또 나머지는 그 이런 찐빵, 저는 찐빵을 좋아합니다. 한림 그 제주는 옆에 찐빵 그거를 또 설탕 잔뜩 넣어가지고 찐빵 먹고 배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이야기 때 집안도 장난하고 이제 책 두께 샀으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책 두께가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는 수rek이라고 살아있는 데서 배우는 책도 있어요. 그냥 안 배웠는데 그 내용이 있어 문제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해봤어야지. 근데 집안에 의사 나오는지 의사 나오고 교수 나오는지 교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침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 싸주면 못 사니까 보리밥에 만원씩 사가 그거 가만히 다 흘려요. 이렇게 다 책에 뭐 마늘 간단히 절여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 누나의 그 어린 마음을 갑자기 이야기 내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그때마다 그 중동 막 붐이 들었어요. 중동에 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계속 사업 타령 사업 너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 또 뭐 돈을 주고 사업하면 되는데 돈도 안 주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런 원망도 많이 해봤어요. 참 우리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사업하려면 가게를 차려주고 사업하라는데 돈도 안 주고 사업을 하라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울산 갔을 때도. 그래서 눈의 반지는 이제 이게 되면 내 오늘날에 있게끔 하게 된 최초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제 육지로 떠나는 날. 그래서 육지로 이제 떠나는 날 이제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실습하게 나가게 됐어요. 자격증도 이제 땄겠다. 이제 3학기 1학기인데.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합의 봐가지고 참깨 한림시장 가서 참깨 팔아먹는 게 3,000원. 근데 그 부엌이 옛날에는 이제 이런 집이 아니니까 부엌이 이제 초가집 부엌이 줄 때는 집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 막내인데 이제 데리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꼬불꼬불 한 500원을 더 주더라고. 3,500원 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가격이 그때 1,500원. 3,500원 가지고 1,000원, 2,000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2,000원 가지고 이게 이제 육주로 이제 상경하는 이제 그때 그 나이의 사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 꼬불꼬불해도 좀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이제 이 빨간 옷 입은 애는 동네인데 좀 나는 공부 열심히 했고 이거 좀 농땡인데 같이 놀아도 되겠죠. 지금 도망가는 그 학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직장 생활. 저축에는 이제 이게 아시아 상선이라 해가지고 26만 톤 현대중공업에서 최초 유주선 26만 톤을 기름 나올 수 있는 유주선 세 척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요 위에 전기 설계, 메인 컨트롤러나 전기 설계도 있고 조립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조립을 했는데 남들보다 좀 이제 기능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현대 입사할 때는 기능직이면서 기능직이어야만이 또 특례를 받았어요. 군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직 소속이 현장인데 소속은 현장 소속이고 실제 근무는 설계실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하고 우리 요 옆에 청박이 있는 친구는 이제 귀던, 요 친구는 이제 상명인데 이제 같이 우리 제주도 사진 하나 찍자. 그래서 이제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은 사진이 이제 찾아보면 여기 하나 있더라고. 이 우측에는 이제 제가 24살 때 현대 그룹사 모델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참 요즘은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회사의 여직원들이, 그래, 그 여직원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다 여직원들이 와. 내를 막 좋아하더라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시키고 그러는데 나는 여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응?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키도 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모델로 이제 각 사에서 두 사람씩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내가 이제 모델이고 그에 이제 현대 그룹사 한 10몇 개 되는 회사에 수면식 창출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데 여기 저 모습 찾을 수 있겠어요? 찾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재민이 30개 한번 찾아봐봐요. 네? 가운데? 오른쪽에 두 분. 그래요? 네, 앞에 오른쪽. 근데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예요? 가운데 한 사람. 이 하나 줘야 또 오른쪽 몇 번? 오른쪽에 두 번째도 이제 시간을 갖다 또더 맞춰봐요. 시간상 빨리 가게. 얘기해주시면 여기. 네, 제일 앞에. 저게 코리아 헤럴드의 그쪽에 이제 미국에 나가는 이제 현대 그룹 광고할 때 그때 저거 모델비가 그때 돈 많은 받았나 모르겠어요. 정말 피곤해요. 막 웃기 싫어도 막 웃고 사진 찍어야 되고 사진을 저 사진 한 장 찍는데 반나절 찍어야 돼. 반나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산하의 이제 정정회장이라든지 VIP 고객들 올 때 또 특히 여성 VIP 고객님이 오실 때는 또 잘생긴 내가 가지고 그 영빈관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는 철없이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를 잘놔주셨다 건강하게. 그래서 아시겠지만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9번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천마를 이제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할 때 그 골프치를 갔다 왔어요. 현대중공업에 하는데 포수건설에 있는 임원들하고 이제 골프치고 접대 갔다 오고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아는 이제 지인입니다. 그때 갑자기 부부가 이제 횟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전화 한 통화가 걸려갔어요. 전화 걸렸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이제 서울 상대 나와가지고 이제 펀드 회사에 있었어요. 형님 제주도에 내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이제 제주도 올라가고 많이 샀어요. 이때 내가 말레이시아의 콜람부에 내가 그 전기 수배전반 지금 LG 산대라든지 현대 효성 이 배낭기 공장 가고 그런 공장 투자하려고 10억 이미 투자됐을 때 말이지. 그래서 내가 동남아에 LG 산전이나 현대 중전기가 돼야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투자 10억 했는데 하고 나니 그 이후에 이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좋은 기업이 있는데 형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기업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500억이요. 500억. 천만. 전체 자산이 1000만원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0억 정도인데 형님이 이제 100억만 형님이 동원하고 100억은 이제 제가 그 펀딩한 회사를 소개시킨 신한캐피탈
펀딩하는 회사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 좋다. 그럼 뭐 당장 당첨 좋다가 아니고 야 그 돈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 내가 몇 억씩 주고 그다음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지 내가 뭐를. 그래서 우리 동생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좀 이 정신과 너무를. 그래서 형님 오늘 전화 끊고 내일 형님 전화합시다. 전화 끊더라고. 나는 1,000만 원 회사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수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옆에 있던 영남통신이라는 이제 그 장만명 그 회장님께서 내 돈 있는 돈이 40억 되니까 40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고인 대신 이제 박인배 이사라고 이제 그 임원이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우선에 20억 주고 내가 적금 벌는 게 10년인데 그걸 해주겠다. 너는 20억만 해. 내 돈은 20억밖에 없어요. 20억도 이제 회사 담보 나가지고 대출받아 20억. 그래서 10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495억에 1,000만 원 인상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한 15년 됐는데 그때 작성 평가가 500억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 금액이 이길 수 없고 그래서 1,000만 원 회사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어업을 3억을 내 현금은 없어서 어업을 이제 3억 줘가지고 그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수하게 됐고 10번 현장에서 이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내한테 금방 그 80억이라고 빌려준 사람들은 내한테 현금 차용증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내하고 같은 직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는 없자고 그 사람들 회사 이웃. 근데 내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개인 100점 기준이라면 내 인생에 100점이라는 기준이 다 있어.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도 저 친구 이제 사업하고 업체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이제 믿을만한 친구다. 그런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런 정직성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40억하고 30억 해가지고 80억을 채워주지 누가 돈 주겠어? 8억도 아닌데 우리 큰형님이 포항 계신데 내가 사업한다는 건 보증도 안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동료들도 만남도 있고 뭐 모임도 있는데 정직성과 행동, 인성을 갖춰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임이 6명이지만 6명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 사람은 몇 점, 이 사람은 몇 점 다 점수가 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먹여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살고 인성은 갖춰야 된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회사 일하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뭐 포스건설 이제 상무인데 저하고 이제 형님 동생하고 이제 너가 이제 돈 이제 나머지 37억인가 주고 난 다음에 너가 제 성공하고 많은 성공하던 뭐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 하나만 내줘라. 내가 이제 정년 끝나면 제주도 가서 먹고 살 거다. 근데 그때 그분이 심장마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내도 이제 대기업이 있었지만 기업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 하지만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건강검진 해보자. 삼성병원 억지로 해가지고 그때 처음 한 200만 되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해가지고 3,200만 원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건강검진은 이제 장 내시경도 하고 위 내시경도 해야 되잖아요. 주사를 맞고 딱 쓸 때 보통 나는 이제 깨보면 이제 회복실이 있는데 그 여자 간호사가 계속 전화를 하겠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뭐 뗄까요 말까요 조직을 뭐 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 전화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깼어요. 내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뭐 암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건강 검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잘 온 것 같습니까? 온 것 같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이제 그 선종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사암. 이제 그것을 안 불러내면 그게 이제 어미가 되고 새끼를 찾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병인데 그것도 완전 축에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 수술하고 이제 바로 퇴원해서 이제 회사에 복귀했는데 정말 그 돌아가신 그 형님 그 선배님에 대해서 우리 회사도 인사하게 됐고 또 내 건강도 찾게 됐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내가 그분이 이제 저들 경상남도에 이제 있어요. 제가 그 묘지까지 갔다 왔어요. 장례식날 못 갔고 그 이후에 내가 고마운 사람이니까 또 술도 이제 찐빵도 사고 또 좋아하던 뭐 회무침도 가지고 해서 갔다 왔는데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지나가고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정기 소송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일단 일부 언론사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 잘 알 건데 재미있는 짓을 했는데 회사를 파는데 그 신문 찍는 윤정기는 안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김영 회장님께서. 근데 이게 아주 나빠요. 이게 김영 회장님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윤정기 가격을 100%를 못 쳐주고 일부를 내가 쳐주겠다. 또 법원에서도 또 그렇게 화해 공부도 있었고 두 번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3억을 드리겠다. 그 정도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돈 10원도 못 받아갔죠. 그러면은 그분이 재미있고 인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잘 모르는데 경영에 많은 데미지가 있었어요. 많은 돈을 지금 쏟았는데 이제 뭐 내 마음적으로는 그 좋은 부사를 내한테까지 왔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제 재미있고 명예회장이 이제 제가 추천했습니다. 실패에 인색한 사회. 이거는 이제 엊그제 크리스마스 지나갔죠. 근데 내가 한 5년 동안 내가 48살쯤 왔는데 한 5년 동안 혼자 제주도에 있었고 대부분 뭐 저녁에 우리 직원들은 또 회장님이 회식하자니까 처음 와서 회식하자니까 막 들떠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는 줄 알고 막 기대가 잔뜩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한달에 치킨집 가가 소주 먹고 뭐 삼겹살에 뭐 소주 먹으니까 애들이 실망을 하래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같이 술 마신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같고 저는 술 마시고 뭐 2차까지는 맥주 한잔은 가지만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실수는 뭐 제가 전문적으로 뭐 실수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제가 혼자 사는 대리운전을 하고 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 오면서 좀 물었어요. 그 제주도 친구가 아니더라고. 어떻게 제주도 왔느냐.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이제 대리운전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육지 사업하다가 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같이 왔는데 내 집에 다다를 집을 보니까 차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티코 이렇게 보니까 애가 자고 있고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고 그러니까 대리운전하면서 또 태우러 다니는 건 또 돈을 줘야 되니까 뭐 두 분이 밤에 같이 할 거야. 애까지 세우지. 애가 딸이던데 그래서 그 선생님 죄송하지만 하루에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먹는다 그러거든요. 새벽 4시까지 일하는데 하루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번다. 그래서 내가 술도 마셨고 뭐 또 술 마시면 기분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내가 20만 원 쓸 테니까 저 뒤에 애들이 누구냐니까 와이프하고 애를 하더라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가서 치킨을 사든 케이크 사서 내일 딱 다 줬으니까 오늘 다 마시라. 그 후에 그분이 내한테 전화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자꾸 내한테 전화하는 게 그 친구가 미안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제 인연이 끊어져 있는데 아직도 제주도에 사는지 아마도 그
두 분의 그 화목한 가정이 실패는 맞지만은 내가 그 기분을 봤을 때 지금 정도는 제기를 해서 성공했을 거라고 봐줍니다. 우리 저 신분선 재단 사장님 그런 분 가면 잘 부정해 주세요. 그 1번은 그 이상으로 마치고 그 2번 내가 꿈꾸고 설계하는 세상. 이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3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재능이랄까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책 내용이 전부 맞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틀릴 수 있고 좋은 부분만 여러분들 캐치해가지고 참고하고 나하고 안 맞는 쪽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30년 동안 현장 실무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 나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텃밭의 나의 교실. 이제 우리가 농사짓기에서 씨를 뿌려야 뭐 상추도 나고 그렇죠. 근데 기업하는 사람도 사업도 투자를 먼저 해야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 사업만 하나 하고 돈을 안 주니까 씨를 뿌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씨앗 살 돈이 아버지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씨앗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제주 역사는 이제 내가 그 자꾸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매일 민섭이 식구들 보면은 전에 보면 재미일보는 기자사관에 군대에 군대. 어떨 때는 뭐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어떤 직장 상황을 하는 뭐 상사 부하직을 때리겠어. 군기도 잡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은 수평시대 부하직을 모시는 시대. 그다음 그러지 뭐 상사라고 뭐 부하직들한테 옛날처럼 하면 요즘은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서로가 소통하면서 우러나면서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 두 권 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책 한 권 산 사람은 한 권은 제가 재미일보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서비스 가져가도 돼요. 그건 재미일보고. 근데 지금 내가 꿈꾸고 설계하는 세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발행이기 때문에 서적들이 받아야 되고. 다 줬으면 좋겠지만은 안 받으면은 안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반응입니다. 제가 옆에 사진이 이제 포항제철 때 이제 포항제철 전경입니다. 우측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이제 20만 톤 그 운반선. 이 사진은 왜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 정도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포항제철이랑 광양제철이랑 떳떳하고 저 아버지가 우리 친척 갔을 때 그렇고 우리 아들 갔을 때 저 아버지가 설계한 그거다. 지금도 뭐 탄소 배출되지만은 초량에 살아서 광양도 잘 되고 있고 포항도.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사회에 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사회에 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또 천마 인수 단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마를 인수하는데 내가 회장인데 출근하는데 이렇게 그때 출입을 막아가지고 노조 위원장이 목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툭툭 치고. 그래서 참 내가 마음속에 그랬죠. 내가 제주 출신이고 제주에 내 인수한 기업을 내가 이걸 못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객지에서도 사업에는 성공하는데 내가 고향 와서 사업 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네? 구체적으로 이제 천마에 와가지고 그 노조 위원장 와보라 해가지고 물론 저쪽에 이제 남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노조 했던 직원들이 듣고 있어요. 그럼 와봐라. 노조 위원장이 왔어요. 와서 6가지를 저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6가지 요구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고용
안전시켜라. 회사에 재매가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 임금이 좀 깎였었는데 임금은 또 정상화 시켜줘라. 뭐 이런 뭐 구질구질한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나는 제주도 살던 사람이지 내 고향도 원래이지 않느냐 천놈이지만은 내가 이 회사 인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인사하면 그럴 수 있다. 난 제주도에 살러 온 부모님한테 효도를 온 사람이다. 너들이 6가지 요구했는데 한 가지 더 줄게. 그 팔는 사람이 상대금이나 유류금을 주고 가야 되는데 안 줬다니 내가 유류금 100% 상대금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유류금 100% 줬어. 7가지를 더 선행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날 그때만 해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포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6개월 후에 오니까 노조가 없어졌어요. 노조가 해산돼가지고 노조 안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니까 이제 한마음협의회. 이제 협의하면 돼요. 회사가 협의회가 되고 지금도 그거 한마음협의회인데 우리 회사에 회사 5개 있는데 노리는 회사가 재민일밖에 없어요. 재민은 돈도 못 벌고 노조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는 노조 민노총이 이제 가입된 노조인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왜냐면 뭐 쓸데없이 왜 민노총 애들한테 10,000원씩 20,000원씩 그저 월급을 떼서 줘가지고 그 사람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재민일보 와가지고 민노총에서 뭐 한다 그러면 1년에 재민일보에 한 7억씩 내가 흑마에서 벌어서 줘야 돼. 문 닫았으면 내가 10년 됐으면 70억 벌었어. 언제든지 와서 대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문 닫으면 그만이지. 내가 재민일보 발행 안 한다고 내한테 해가 되는 게 있겠어요? 물론 내 말고 3,500명의 뭐 주주가 또 있는데 그분도 섭섭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재민일보 인수할 때는 적자였어요. 부채가 2억짜리 적자였어요. 그래서 전주 회장님한테 160억 푸고 내가 50억 또 이 건물 살 때 또 50억 한 100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100억이 되면 10년 되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리고 1년에 70억씩 들었으니까 10년이면 이제 15년 됐으니까 70억이 100억이에요. 200억이라는 돈을 이제 재민일보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회장님 생일이라든지 회장님한테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양말 하나 사다 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받을지 말지. 예? 그래서 민노총이 주는 돈이면 내줘라 이거지. 예? 그리고 뭐 민노총 가입하는 사람들끼리 있지만은 그게 좋은 투쟁의 방법은 아니다. 내가 현대 이제 포스코에 있을 때 한마음협의위원이었어요. 노조위원. 노조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노조를 안 거는 데모하고 뛰들고 일을 하라고 해서 노조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노사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직원들 생각을 일본들한테 전달하고 이분 생각 노조 생각하고 중간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노조위원들이에요. 요즘 보니까 우리 금방 내가 그 보이던데 우리 후배인데 백롱 레미콘 그 사장하는 우리 후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건 공산국 국가도 아니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야. 어떻게 남의 사업장에 들어가가지고 빨간티 두르고 뭐 이렇게 어깨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대마하고 있다고 나 사업장에 들어가가지고 차 못 나가게 하고 이거 무슨 전쟁 치르는 거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민노총이 가입되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좀 죄송해요. 이거는 내가 가입되는 어떤 그런 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펙과 공부. 스펙이란 거는 사회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저도 이제 야간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에 나오면서 뭐 에피소드 많아요. 대리시험 친구한테 치라고 했다가 틀틱해가지고 또 교수님한테 삐뚤어가지고 가고 또 편입해가지고 합격이 안 나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무슨 동국대학 나와가지고 출사할 일이 있냐 해가지고 수능 잘 해버리니까 나는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그 젊은 줄 알았어. 내가 나이가 많고 그 교사 전화가 또 왔더라고. 그 회장님 그 학교 나와서 얘기하시죠 하더라고. 분인데 교수 많이 들어갔죠. 그분이 뭐 교수님 몇 살이라고 알까라고 나는 모르잖아요. 그분이 몇 살인지. 알고 보니까 나는 59년생인데 그분은 58년생이더라고.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회장님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더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김웅섭인가 그 교수님한테 그것도 당하기도 했지만은 이 학력이라는 거는 나는 왜그 대학을 또 편입하고 대학을 졸업했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뭐 말 실수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말 실수하면 이거 무식하네. 근데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말 실수하면 실수야. 어? 그런 편견된 사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 세대에 그래도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싶고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학교에 한이 있었는데 내가 천만을 인수하고 우리 회사는 학력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능력입니다. 능력 갖춰가지고 우리 천만 대표이사님도 이제 고등학교 나왔어요. 사람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지금 현직 사람도 마찬가지죠. 양성훈이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학력은 이제 무시하고 지금도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고 일 잘하면 수준도 참 빨리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청소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재미일보 또 얘기해야 돼요. 인사하고 가보니까 도도동에 이제 창고에 밤 날아가지고 인적이 있고 밤 날아가지고 삼치에 쓰레기 범기. 근데 자기는 그보다 언론사 기자라고 막 힘주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떼서 밥도 먹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재미를 붙여보는데 부부장 이상 법인카드 50만 원 쓸 수 있는 다 줬어요. 절대 공무원들한테 밥 얻어 먹지 말아라. 그리고 밥 얻어 먹었으면 이튿날 기사 쓰지 말아라. 얻어 먹었으면 얻어 먹으면 해줘야지, 댓글 해야지. 얻어 먹고 기사 쓰는 게 그때 시절의 기자들이었어요. 인간성이 조금 떨어져. 근데 그 편집실 가보니까 책상에 막 쌓아놓은 거 자료, 책, 뭐 먼지, 심지어 어떤 적은 밑에 사진, 와이프 사진 딱 놔놨더라고. 와이프도 먼지 먹고 있는 거예요. 유리 밑에 깔아놨는데 몰라, 와이프 태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신문 안 나가도 좋으니 이거 다 채워라. 깨끗하게 정돈 안 하고 싶죠. 기사 써라. 편집국장님 친구 나와서 아이고 이런 거 없으면 절대 기사 못 씁니다. 나를 완전 촌놈 취급하는 것 같아. 언론사 모른다. 내가 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육지 생활하면서 그 1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그 또 10년 동안 또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 부딪혀봤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좋다. 그러면 내일은 신문 내보내지 말자. 대신 첫 장에 우리 재민일보 환경정화운동 그 회장님 지시로 오늘은 쉽니다. 크게 써라. 그럼 내가 써야할게. 그거로 인해서 재민일보 독자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사장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이튿날 원래 신문 잘 나가더라고요. 신문도 나가고 지금 가보면 기자도 깨끗해. 변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에 그 기자를 하면은 그래도 뭐 화이트 칼라 아니야? 좀 뭐 생각이 깊은 사람들 아니야? 제주도에 뭐가 잘못됐고 뭐 공무원들 혼내주고 하는 사람이 기자들 아니야? 자기네들은 안 변하면서 남들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우리 주변에 회사 주변에 한 2km는 우리가 봉사할 때 매주 금요일 날 쓰레기 줍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직원들도 이제 불만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 내가 불러서 그랬어. 도지사나 제주시장이나 제주도의장이 모든 사람들 도연이나 모든 사람이 그 할 때는 다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죠? 도지사님 봉사한다지. 꼭 도지사가 되고 꼭 시장이 돼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이렇게 쓰레기 줍고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제주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봉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주도 깨끗해지려면 제주도지사가 매주 금요일날 우통 벗어서 뭐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쓰레기 주우면은 도지사 쓰레기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쓰레기 주우면은 시장이 주는 거고 시장이 주우면은 뭐 동장이 주고 동장이 주고 마을 주민이 다 주는 거 아니야. 산에 가보세요. 산에 쓰레기는 꽉 막혔어.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 쓰레기 꽉 막혔어. 간혹 청년회 뭐 이런 데서 보니까 막 쓰레기 주는데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제일 많이 배우고 매일 있는데 제주도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주도는 환경 못 빼고 뭐 사기들을 타고 뭘 빼고 환경 빼고 아니면 뭘 가지고 먹고 살죠. 미래 산업이 환경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얼음과 꼰대. 오늘 학생 2명 데리고 그분 안 왔죠? 오늘 안 왔습니다. 안 왔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말을 적어놨는데 우리 딸도 무슨 얘기하면은 듣기 싫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마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을 거야. 근데 사실자들도 지금도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못해.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한테 지혜를 많이 배워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그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현장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현장 경험을 안 한 사람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되기를 가르치지 못되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울산에 내내 포항에 있을 때 내 울산에 현대중공업에서 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울산 느낀 친구 제주도는 그래 소송을 많이 하느냐. 난 제주도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몰랐죠. 그 무슨 소송? 도지사 뭐 소환운동 해군기지 반대 여성위원장 뭐 부정 해 싸워가지고 다 소송하고 있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변해야 된다. 그다음 이번에 이제 우리 임원들이 매년 쌍욕을 쓰더라고. 나는 뭐야 새끼하고 뭐 어떤 아주 젊은 아줌마야 때려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이제 뚝설했잖아. 다음에는 그래. 그 욕했으면 그 잡은 거를 두고 가라 했죠. 갖고 가라 해야지. 이거 또 빼들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마누라야.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어쩜 개장이래. 그다음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제주인데 항주시에 제가 여러분들 뭐 소문으로서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적 사회가 자꾸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아닌데 전직 우금민 지사님하고 전직 김태현 지사님 모셔가지고 항주시에 갔어요. 항주시 그 부주서 부광명 부지사님하고 그때 이제 제주도하고 교류가 많이 할 테니까 일본이나 이런 쪽에 하지 말고 제주도를 많이 보내주셔요. 항주시가 내년에 이거 아시안 게임 그 지역에 가봤는데 정말 잘 됐어요. 물론 공산주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길 하나 내려고 그러면 이웃집에서 길 못 낸다 못 내잖아. 결기는 내고 싶으면 뭐 바로 내니까. 그래서 그 사회주의의 좋은 점은 그 길 내면 바로 길 내고 뭐래? 요즘 제주도에 길 닦는다 그러면 맨날 대포나 하고 환경운동. 나는 환경운동 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나는 환경운동 사람한테 불만이 많아요. 근데 왜 불만이 많으냐? 환경운동 하려 그러면 쓰레기를 한번 줍고 바다 가서 바다 쓰레기 분내 와요.
근데 제주도에 보면 나도 저 언론사 하지만 매일 언론사 그런 식으로 데려다가 막 토론해.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게 넘어가는 거야. 제주도는 좀 이따가 이제 토론 얘기지만은 제주도는 그래서 그다음 좀 제주는 이제 서로 토론회 할 때 저 정치만 다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거 받아가 같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자이신 김태남 회장님께서 책 소개 시간을 우선적으로 마쳤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 차례를 주셔서